안녕하세요, 미도빠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성공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짜 이거는 업자 정도는 돼야 나오는 이제 바이브의 내용인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과 과정을 따지면은 망합니다. 그 현장은. 그러니까는 원인과 과정,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이죠. 물론 이제 원인은 고객의 니즈 그리고 현장의 컨디션이 되겠고,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고객의 니즈에 걸맞는 시공 방법이 적용되는 그 순간이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잘못을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은 현장이 망하게 됩니다. 네. 요거는 제가 100% 장담하는데요. 결과로 봐야 돼요, 그냥. 현장은. 예를 들어서, 여기 찍혔다. 그러면은 말을 할 때, 이거 맞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 현장은 그때부터 이제 망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린다는 게 조금 웃기긴 하지만, 업자인 제 상황에서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컨설팅을 해드려도 현장에서 고객님들이랑 이제 시공자랑 좀 부딪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의미에서. 그때 제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인테리어는 결과만 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까졌다, 잘못됐다 그러면은 대표님, 팀장님,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보시면 이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깔끔합니다. 네. 이게 원인이 왜 이러죠?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최선인 건가요? 라는 식의 접근은 정말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을 이제 쥐고 흔드는데요. 현장은 매우 건조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한 타이밍 쉴 수도 있겠죠. 한번 한숨 쉰 다음에 다음 일정을 빠르게 잡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해야 돼요. 네. 오늘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이슈였냐면은 인조 대리석입니다. 인테리어가 이 팀 작업이기 때문에 외부 팀을 들인다라는 거는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누구 입장에서도, 인테리어 업자인 제 입장에서도요. 요 전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마루였는데요. 정상적인 마루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수평 모타를 잡아놨는데 샌딩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루에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죠. 오랫동안 프로팀에서 같이 공을 차오던 프로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느낌만 봐도, 분위기만 봐도 딱딱 보지 않고 패스를 주는 어떤 그런 느낌 아시죠? 그게 인테리어 팀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돈 좀 더 드리고 이제 해결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조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지금 보시면, 보였나요? 네. 요 부분. 여기는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타일이 시공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인조 대리석으로 이제 미드웨이 쪽을 이제 시공하는 부분이었는데, 여기를 1cm를 띄워 놓으신 거예요. 예. 왜 띄워 놨냐? 원인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타일이 여기에 붙어 있는데, 여기 상부장이 들어가는 걸로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대리석 팀에서. 그래서 여기를 1cm 띄워 놔도 크게 상관없다. 왜냐면은, 여기 공간만 맞춰주면은 덮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예.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미스매치가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누가 잘못했느냐라고 굳이 따진다면은 전달이 다 됐는데 그 전달을 최종까지 못한 사람의 이제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가구 대표님께서 잘못을 하시긴 하신 건데, 근데 그걸 따지고 들어가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빠르게 대표님 이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먼저 물어보면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 책임을
진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책임을 지고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진행을 했죠.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이거 이렇게 시공하는 거 맞아요? 이거 왜 이렇게 들떴어요? 왜 이렇게 들떴냐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순간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네. 최악의 상황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책임을 지고 빠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가 가장 최악이에요.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요. 네. 책임감 없어. 그 책임감 없는 거는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을 시킨 사람이 그 사람을 들였을 때 일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도 이 영역이에요. 굉장히 묘하죠. 예. 내가 1,000원을 대고 이걸 딱 사면요. 문제가 됐을 때는 바꾸면 그만이고, 그죠? 그런데, 야, 이거? 기스가 났는데, 이거 파는 거 최선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일이 복잡해지죠. 점장 나오라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잘못됐으면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바꿔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하자가 명확할 경우에 시공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방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또 하나 생겼어요. 이 상판이랑 이 상판이 지금 다릅니다. 예. 공교롭게도 고객님께서 얘를 깔아놓고 보니 하자가 났으니까 이제 교체는 했지만 얘를 깔아놓고 보니 얘가 별로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구 대표님께 대표님 그러면 제가 추가 비용을 좀 더 드릴 테니까 다른 제품으로 좀 바꾸면서 일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중간에 이제 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고객님께서 대표님 한번 일정 잡아가지고 해주시죠. 그래서 대표님 오케이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 바뀌고요. 다른 거 다 바뀌었는데 얘가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시공하는 날 저도 왔잖아요. 오늘 저도 처음 알았던 거예요. 얘가 안 바뀌었다는 걸. 난리가 난 거죠. 네. 어쨌든 고객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셨고 누가 봐도 미드웨이랑 이 상판을 동일한 패턴, 동일한 제품의 인조 대리석으로 맞추는 거는 일반적인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구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고객님께도 이제 말씀을 하시고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고객이랑 상대하는 그 시간도 있고 현장에서 일을 감리 감독하는 시간도 있고 그 외에 사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을 지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해요. 예. 이걸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 책임지고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바꿨는데 기존에 있는 거는 사용하겠지라고 어디에서부터 이게 사고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버렸던 거예요. 예. 저랑 고객님은 서울 대표님께서 잘 해주시겠군요. 아니 돈도 안 받으시겠다고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드린 거죠. 아니 다 교체하는 거 저희가 돈 내신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그런데 소울 대표님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소울 대표님은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그 사람 능력 없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이 하나 끝나고 하나 시작하고 하나 끝나고 하나 시작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는요. 계속 겹치고 AS에 현장 변수에 사고에 엄청난 일들이 계속 내부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우리에는 바다 위에 동동 떠 있는 배만 보고 있는 건데 이 밑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물고기가 서로 잡아먹히고 이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기존에 있던 상판이고 얘는 오늘 새롭게 시공을 한 상판이에요. 그때 중간에 역할을 제가 잘해야 되는데 비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요. 왜냐면 어차피 이 부분은 고객님께서도 흔쾌히 비용 지불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이미 해주셨고, 우리 소울 대표님께서는 그 책임감으로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이건 줄 모르셨던 거지. 이건 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으니 그래서 제가 중간에 대표님 그럼 일정을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울 대표님은 완전히 멘탈 벙 나가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대표님도 아차 하신 거죠.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바꿀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바뀌면서 또 이렇게 된 거라. 그래서 이거는 불가항력이다. 가끔 불가항력적으로 일이 뻐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매 현장마다요. 근데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원인과 과정을 계속 캐묻고 되묻고 그거에 대해서 추궁하는 게 아니라 결과만. 네. 이거 아니었어요. 대표님 어쩌면 좋죠?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정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고객님께서 이거 돈 내신다고 했고, 그죠? 요거는 시공에 문제가 없었어요. 요건 시공에 문제가 없어서 또 둔 거라 돈 내신다고 했고, 그리고 일정을 좀 여유있게 잡아두셨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싹 지나갔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8월 초에 다시 일정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컨설팅을 받으실 때 차라리 아예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요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공 방법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업자도 사실은 컨셉이라든지 도면을 전달해 드리고 현장 감리 감독을 하는 것 뿐이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까지는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여기 졸리컷 해주세요라고 하지, 갖고 가가지고요, 여기에서 들어가지고 그렇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미세요, 이런 식으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좀 준비를 오래 해오신 우리 고객님들도 있으실 테고, 세린에서 좀 많이 지식 습득을 좀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관계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거 하나로 사시는 거예요. 그 자존심. 내가 시공을 하고 있는 그 자존심 하나로 살고 있는데,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원인과 과정에 대해 추궁이 들어올 때 이게 무너집니다. 그럼 진작에 잘했으면 됐지 않았느냐?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야기해봤자 결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팀을 끝까지 믿고 잘 구슬려서 잘 타일러서 결과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 내가 피해보는 건 있겠죠. 내가 피해보는 건 있겠죠. 일정이라든지 입주가 이제 좀 늦어지는 거, 이제 그런 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항상 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져라 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내가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시공팀이라든지 컨설턴트인 저한테 맡기고 그냥 쭉 밀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계속 사양이 바뀐다거나 니즈가 계속 바뀐다거나 시공 방법에까지 막 관여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중간중간에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시공팀은 원래 하던 팀끼리 하는 게 좋습니다. 하다못해 AS를 해야 돼서 아니면 시공이 조금 미뤄져서 겹치더라도 서로 문제가 안 일어나고 서로 좋게 가거든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 제가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건조하게, 결과만. 제가 원하던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됐군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쨌든 이 팀들도 내부적으로는 모르는 팀이 들어왔을 때는 부딪혀요. 그러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만약에 부르신다면은 외부 팀이라도 서로 아는 팀, 서로 어떤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좀 유대가 있는 팀을 같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세벤저스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그분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게 유착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 유착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그런 좋은 유착 관계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 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를 성공하는 방법,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면 어떻습니까? 히든도어를 하면 어떻고, 중간에 아일랜드를 하면 어떻고, 구조를 바꾸면 어때요?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테리어를 망치는 거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인테리어를 진짜 망치는 거는 원인과 과정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따지지 말라는 말이냐? 그거는 내부적으로 따져야 돼요. 내부적으로.
다 끝나고 복귀를 하면서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업자 바이브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어떤 현장을 하다 보면 완벽한 현장이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항상 좀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결과는 이미 나왔을 테니까 원인과 과정을 자꾸 복귀해 보면서 이 다음 현장에는 더 좋은 현장으로 그러기 위해서 팀 세팅이라든지 어떤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턴키가 필요한 거고요. 하지만 그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저렴한 금액에 최대의 효과를 보겠다라고 한 것이 반셀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반셀프조차도 좀 불안하니 도움을 받을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좀 뭐 매너라고 그러면은 조금 그렇고요. 이 인테리어 생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가시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갈 거예요. 최악은 그 현장의 열정이 확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 작업자들이요. 저 그냥 안 들어오겠습니다. 안 받고 안 들어오겠습니다. 이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일정이 다. 남이 못해놓은 거를, 잘못해놓은 거를 저희가 해드리죠 라고 하고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팀을 만났다라는 거는 그 현장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팀장님들이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거 메모를 꼭 잘 해놓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 팀에게 이야기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니즈가 좀 독특한 니즈가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어떤 변수가 많을 때는 팀장님들이 그걸 좀 체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고객님들한테도 말씀 좀 해드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 공정에 전달이 잘 안 되면은 나중에 이거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메모를 해놓으셔가지고 그 다음 공정에다 이야기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걸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아요. 그걸 본인이 끙끙 앓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일단 요거 올려놓습니다. 요거 다음 현장에 좀 체크 좀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도 같이 더블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테리어가 망하지 않게, 참 요거는 아주 좀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요런 것까지 인테리어는 참 변수가 많고 휴먼 에러는 항상 있다. 아마 사고로 치자면은 뭐 안 일어나는 날이 없을 정도로 사고가 많은 게 인테리어지 싶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전기가 다 연결이 안 됐으니까 리드선을 지금 쓰셔야 돼서 우리 타일 팀장님께서 오셔서 리드선을 딱 끌고 가는 순간 문 코너에 그 리드선이 타일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게 아니라 그 리드선에 타일 그 에폭시라든지 이런 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코너를 확 긁으려고 그런 순간 잠깐만요 해가지고 이게 딱 뛰고, 이게 너무 많아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또 세미나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대응하실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나중에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일이 매우 복잡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컨설팅에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아주 넉넉하게 인테리어 성공적으로 하실 수가 있을 거니까요. 앞으로도 영상 기대해 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 만드는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서 내용은 끝내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